되는 네네. 거군요. 근데 그 행감에서 김경호 위원장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제가 워딩을 좀 봤더니 지방자치 권력이 지역 공영방송의 돈줄을 쥐고 흔들며 탄압하고 결국 폐국에 이르게 한 극단적 사례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표현 안에 네, 압축적으로 많은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떤 취지의 발언이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TBS는 서울시 추천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약 한 73%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뭐 이렇게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 돈줄을 그냥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분기마다 줬던 것들도 갑자기 한 달로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예산도 완전히 삭감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언론 탄압의 그냥 뭐 극단이죠. 예. 예산이 분기별로 지급돼야 되는 걸 한 달 단위로 주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복사용지마저도 아껴 써야 하는 그런 상황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분기별로 주던 거를 월 단위로 주게 되면은 장기적인 저희가 계획적으로 방송을 구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줘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이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또 기획한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이게 95.1이라는 주파수가 굉장히 황금 주파수라고 그렇죠. 불리거든요. 예. 근데 이 주파수를 처음에 이 교통방송으로 출범을 하면서 서울시에게 줬던 이유는 서울시의 어떤 지원을 전제로 하고 95.1을 서울시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근데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무너져 버린 건데 이 전제가 깨지니까 이 정말 세밀하게 돌아가던 톱니바퀴들이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TBS 같은 경우는 지상 파괴 때문에 규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재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원을 끊어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해도 수많은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재원을 구할 수 있는 루트를 네.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끊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폭력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폭력적이란 표현은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예산을 끊어버리는 건 사람의 네. 밥줄 그리고 직장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TBS 구성원들은 공익적인 성격의 채널에 부합하는 컨텐츠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TBS를 교통방송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사명이 변경이 돼서 2020년부터는 서울시 미디어 재단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조금 더 공익적인 성격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어떤 노력들을 해왔었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또 최지은 앵커가 진행을 했던 코로나 특보가 있었잖아요. 예. 코로나 시국에 정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생방송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전달했던 방송사는 아마 TBS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역사 스테이 흔적이라든지 뭐 역사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시민 특이점, 특이점이라고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TBS 하면 95.1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에게는 101.3 EFM도 있고요. 그리고 또 TV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채널이 있는데 특히 이제 101.3 그 EFM 네. 같은 경우는 외국인분들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듣던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재난 시에 그 어떤 채널보다 빨리 외국인들에게 재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채널들까지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는 서울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서울에 살고 계시는 혹은 또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이 외국인 분들에게도 큰 손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제 프로그램이 나와서 제가 뭘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특보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외부의 평가도 있었고 그렇죠. 저희가 뭐 기상이 악화되거나 뭐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는 다 근무 시간 반납하고 나와서 특집 방송, 특별 방송을 했었거든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순히 편파적인 컨텐츠를 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회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폭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또 화가 나는 포인트는 항상 시의회나 내지는 언론에 계속 뭐 나는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난 열심히 하고 있다. 문 닫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국힘에서 물론 조리를 발의했지만 하나도 제의도 하지 않고 바로 다 수락하고 그다음에 폐지율안이 이제 된 다음에는 또 행안부에다가 바로 고치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예산은 다 계속 깎았었고요.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을 보았을 때 너무 이거 위선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선적인 표현들과 과거 사례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하나씩. 일단 김경 위원장의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일관되게 TBS를 공중 분해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2021년도 4월에 보궐로 네.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그런 보도 뭐 제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내가 들어가서 예산을 갖다가 없애겠다, 예산을 줄이겠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동아 인터뷰에 실린 내용인데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2월 22일에 실려 있는 발언입니다.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라는 얘기에 오세훈 시장이 어떤 답변을 했냐면 시장이 되면 바로 잡을 건 잡아야 합니다. TBS의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저 위에 빨간 글씨로 저희가 색을 바꿔놨는데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발언이 2021년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뭔가 이제 물밑에서 혹은 본인의 속내는 TBS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할 수도 있다. 예산 지원 중단을. 그리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월 28일에 TBS 설립 목적이 교통 생활 정보 제공인데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 정보를 제공하시라. 우리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저희가 뭐 교통 정보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리포터분들이 원래는 세 분이서 네. 한 번에 세 분이서 하셨거든요. 서울시,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상황까지 항상 전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기상청에 계시는 리포터분들도 계셔가지고 날씨 정보라든지 저희는 항상 이제 전해왔습니다. 그것도 1시간에 보통 3번씩이요. 예. 보통은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최소한 교통 정보를 1시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거를 지켜왔고, 그리고 저희가 평시에는 그러니까 괜찮았을 때는 정말 1시간에 3번 이상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과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오세훈 시장의 그런 속내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2021년 7월 1일 취임 후에 첫 시정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혹시 그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1년 7월 1일에 어떤 발언을 오세훈 시장이 했는지. 이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교통방송이 시사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한다면 공정해야 한다. 세간에서 TBS, 특히 특정 방송을 정치적으로 매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의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TBS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보도
생태탕 보도를 가장 많이 한 곳이 KBS와 TBS였다. KBS는 선거가 끝난 후에 끝나기 전부터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TBS도 자정적으로 자율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인터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무언의 메시지. 네. 이 무언의 메시지가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일 거고요. 서울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겠냐라면서 큰 틀에서 조직 자체에 대한 해체권도 있다라고 명기를 한 게 7월 9일 인터뷰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의원님이시니까 네. 해석하자면 조례를 폐지하겠다라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국힘 의원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랑 상의를 해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의회에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예. 역할이 좀 서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종배 의원 아닙니까? 예리하시네요. 예. 뭐만 있으면 고발장을 접수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네, 네, 네. 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게 TBS에도 서울 시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이라는 거는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TBS에도 서울 시민이 있고 그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이제 정치인은 자기의 그 지지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기를 지지하지 않거나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야 되는 게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배 시의원님께서 좀 TBS 안에 있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청취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힘 쪽에서는 늘 그런 주장을 해왔었단 말이죠. 뭐냐면 시의회가 국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이유는 이렇게 편파적인 TBS를 없애고자 하는 의견의 표시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폐지 조례안을 제1호 법안으로 의결을 그 조례 폐지안을 냈는데 일단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서울 시민들이 본인들에게 표를 몰아준 건 TBS를 없애라는 뜻 때문에 본인들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예,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까 얘기하신 여러 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왜 없어졌는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힘을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들도 참 아쉽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미 김어준은 나갔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도 일단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동의를 못 하실 거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동의를 쉽게 하시지 못할 텐데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게 치면 TBS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장은 우리 언론노조 송지연 지부장이 줄곧 해왔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재밌었던 것이 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플랜카드를 들고 뭐 집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시민 여러분이 저희한테 오셔서 이렇게 따끔하게 한 말씀씩 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젊은 여성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 좀 하지. 평소에 잘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직도 김어준 씨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TBS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간 지 2년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넘었는데. 저희 김어준 씨 방송 안 하신 지 1년 넘었어요라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잘 되겠네 이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분들도 사실 이제 TBS라는 방송국에 대한 반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전히 택시 기사분들 그리고 이제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 이제 새벽에 이제 정말 그 택배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항상 저희 방송을 들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서는 항상 그 사고 소식 그리고 어디가 더 많이 막히는지를 전달해 드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사고 소식은 내비게이션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거를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 내시 상륙 작전 최장군입니다라는 인기 프로그램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그걸 프로그램도 직접 하신다고요? 예. 아니
객관적인 데이터가 예. 청취율 조사를 하면 네. 잘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안타깝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모든 정말 그 황금 게스트분들이 다 나오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렇게까지 우리를 없애야 되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어서요. 그렇게 큰 틀에서 조직 자체에 대한 해체권 언급을 2021년 7월에 했는데 2022년에 TBS 출연금 예산을 갖고 계속 압박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2022년부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조정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가장 직원이 많았을 때는 이제 300명이 넘게 있었는데 네. 뭐 지금은 230명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0명을 더 줄이겠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예. 예.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할 소지는 별로 없나요? 사실 지금 경영상이 많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예. 경영이 많이 악화돼 있어서 법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냥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국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고 그나마 월급 못 받고 버티고 있는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서울시 의회가 좀 도와주거나 뭔가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추정기관의 지위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얽혀 있는 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미 또 그걸 예. 관련해가지고 다 고시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방통위에서는 그걸 또 이제 어쨌든 승인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막상 뭐 민영화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후원이라도 좀 많이 받으면은 이렇게 근근히 이어갈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서울시에 그 많은 그 광고 예산들이 있으니까 광고 예산 좀 밀어주자. 그리고 저희 문체위에서도 홍보라든지 행사 예산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거기다 좀 요청을 하자, 용역을 거기다 주자라고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바로 의지잖아, 의지. 그렇죠. 의지가 없다. 네. 의지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얽혀 있는 연결고리가 다 끊겼어요. 다 이제는 끊겼어요. 다 서울시랑은 끊겼어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도 없어요. 예. 기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잖아요.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있다더라. 조금 이제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서울시랑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정관상 여전히 그 서울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기 굉장히 때문에 그러니까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이제 서울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정관들이 남아 있어서 예. 그러니까 완전히 또 끊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뭐 어떤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제 용역을 주고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결정적으로 정말 지금 현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방통위에서 정관이 변경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일을 진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방통위에서 정관 개정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일을 진행한 거였는데 안 됐죠. 네. 김태규 그 방통 위원장 그 대리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이거는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1인 체제의 방통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고 근데 그 방통위 체제가 네. 지금 다시 언제 정상화될지 모른다는 게 아무도 가장 알 수 없습니다. 큰 문제잖아요. 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시의원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TBS를 패국하려는 게 아니다. TBS에게 더 큰 기회를 주려는 거고 민영화의 기회를. 더 이제 나가서 정말 더 자유로운 방송을 하기 위한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국민의힘 시의원분들께서 말씀하신 그 기회를 얻기까지 저희가
또 버틸 수 있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 시의원분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면은 이거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사실 네. 민영화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감이 변경돼야 하는 게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막혀 있는 네, 상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관을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그 당연직 이사를 빼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가 이사회에서는 통과가 돼가지고 그거를 행안부에다 제출했고 그래서 고시가 돼 버렸어 일단은. 네. 근데 그게 방통위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가 이상하게 지금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TBS라는 조직이 그러니까 여타 서울시 산하 재단과는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통위. 방송국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서울시의 어떤 감사도 받지만 방통위의 감사도 그렇죠.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조직, 그러니까 서울시와 방통위가 서로 이제 좀 잘 맞물려 가야 그래서 그래야지 TB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좀 원만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걱정이 이제 올해 연말에 우리 그 주파수에 대한 재승인. 네,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서 재승인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재승인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사실 내부에서는 네. 재승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송국이 재원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지가 재승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아예 없다 보니 재승인이 쉬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재승인 요건을 지금 돈 때문에 갖추지 못했으니까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 채널을 회수해 가서 그 채널 회수한 걸 다른 쪽에 예를 들면 뭐 보수 쪽이라든지 이런 데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은 어떻습니까? 뭐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 글쎄요. 사실 그 부분은 매우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네, 네. 예, 그리고 이 채널을 하나의 채널을 그리고 하나의 뭐 주파수라든지 이런 거를 재회수한 다음에 사업적 업무를 다시 한다는 게 결코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네. 여러 정치라든지 그리고 이게 신문과 방송은 또 다른 부분이 만약에 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그것이 이 주파수가 어느 채널로 가든지 간에 특혜 논란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11월 12일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승인 여부는 언제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네. 알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방통위의 위원분이 그쵸. 한 분밖에 안 네.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심의 의결 사항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근데 지금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미 방통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게 계속 이게 지연이 되면 예. 내년 1월 1일에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 상태대로 무급으로 방송을 그러니까 이게 방송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TBS만의 특수한 부분이 뭐 네. 예를 들어서 K본부라든지 M본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갖고 있는 방송사들인데 사실 저희는 건물이 TBS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서 그 안 그래도 예. 지금 우리 무궁화님이 12월이면 지금 있는 건물에서도 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예. 마침.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내년이 되면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제 이미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송출료라는 거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송출료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 내년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송출료나 임대료는 사실 방송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또 차치하고서라도 네. 이런 비용은 서울시의회, 서울시랑 관계가 지금 이제 끊어졌다고 해서 아예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더라고요. 예, 좀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뭐
행사 예산이라든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아니면 광고를 갖다가 TBS에다가 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 쪽의 시의원분들은 홍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어쨌든 방송의 기능을 활용해서 약간의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 네네. 그런 거는 이제 타 방송국에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냥, 예, 그런 예산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는 서울시에.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힘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게 표결에서 다 안 아, 되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실으려고 해도 결국 표결에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없습니다. 없군요. 네. 그러면 참 다수당이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수당을 만드는 선거가 아직 2년이 넘게 남았단 말이죠. 아, 2년 정도 남았나요? 이제 1년 반 정도 2026년. 남았죠. 예. 1년 반. 2026년 네, 1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 상태대로 조직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렵죠.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단 한 달만 월급을 받지 못해도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년 반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구성원들이 과연 이거를 버틸 수 있을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그나마도 이제 TBS 방송국의 존속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 그나마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건데 네. 직원들은 지금 버티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아마 이제 분명히 뭐 다음 그 시장 선거 때는 공약이 뭐 TBS 살리기 뭐 난 이렇게 살리겠다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버텨줘야 예,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네요. 아니 의원님도 만약에 네. 지금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이제 월급을 받으시지만 네. 하루아침에 끊겨가지고 아, 이게 언제 다시 나올지도 모르고 네.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아, 어렵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무임금으로 계속 방송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저희 이제 프로그램들이 지금 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니 특별시 강지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5시부터 7시까지는 송정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제 서울 플러스. 예. 이제 서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의 예산을 소정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참 막막하긴 하죠. 네, 막막하고 특히 이제 제 나이는 이제 30대인데 이제 40대나 50대인 직원분들은 가정도 있으시고 대부분 또 가장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집 관련해서 뭐 이자라든지 예. 그 고정 비용이 생활비가 만만치 않죠.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사실 그분들은 정말 방송이 좋아서 그리고 20년 넘게 10년 넘게 그냥 서울 시민을 위해서 방송한다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뭘 잘못했나라고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일반 시민이고 직장인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이 계속 패국 생각한 적 없다라는 식의 언론 프레임을 잡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액션을 한 번이라도 의회랑 소통해서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례 폐지안 올라왔을 때 바로 의결했고 제2 요구 전혀 한 네.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폐지 조례가 다 통과되고 폐지가 확정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바로 행안부에다가 우리 빨리 고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행동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기해 줬던 것을 갖다가 19개의 출연 기관 중에서 유독 TBS만 매달 줘서 예. 목을 옥죄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 저희가 지금 출연금 교부 내역을 자료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개월치를 보통 주는 거 4개월치 뭐 네. 이렇게 3, 4개월치를 주는 게 관행인데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출연금 표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22년 1분기는 이제 출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3월까지 받은 거고 4월, 5월, 6월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이제 월 월별로.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교부금을 저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교부금을 받게 되면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급급한 거죠. 네, 하루하루 살기가 그렇습니다. 급급해지는 상태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음 달 교부금을 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예.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로 이제 경영이 그렇죠. 이어지는 거죠. 가게 살림을 할 때도 내가 목돈이 언제쯤 생기겠다 몇 달을 모으면은 집안 살림에 뭐 저축을 장기 저축을 하겠다 예금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달별로 이걸 이렇게 받게 되면 사실 집안 살림도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원래는 21년도에는 375억이었잖아요. 네. 예산이? 예산이 375억이었는데 이거를 취임하고 나서 250억으로 줄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다시 그거를 올리다 보니까 그럼 방법이 뭐지? 음. 근데 원래는 이제 행안부 규정상에 분기별로 하는 건데 그럼 매달로라도 다시 자르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낸 거죠. 아 이게 그러면은 위반이 되는 소지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안부 규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뭐 이게 뭐 위법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규정에 분기별로 줘라라고 했는데 하는 거죠. 그 예. 규정 자체를 지키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TBS만 그러다가 이제 왜 TBS만 이러냐라고 이제 또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출연 기간을 다 월별로 그래서 다른 출연 기관들도 지금 아주 난처한 거죠. 아, 월별로. 예. 8월부터 그렇게 다 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오세훈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 안 했다고 해서 조례 폐지 그 폐지 조례안이 나오자마자 네. 그냥 바로 의결을 해서 맞습니다. 땅땅땅 네, 전혀 안 해버렸고. 했습니다. 네. 네, 제 요구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